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된 아직은 아기 없는 새댁입니다. 제 주변은 시댁이랑 잘 지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지뢰라도 밟은 건지 시댁이 너무 이상해요. 그런 시모랑 신우는 드라마 같은 데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도 된통 당해보고 나서 엄마가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시댁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던 게 이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저나 남편이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그렇게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남녀이고요. 저는 중소기업 경리, 남편은 작게 음식 사업하고 있습니다. 시댁이랑 친정 두 집안 다 여유로운 수준까진 아니어도 적당히 노후 준비하신 상태이고 양가 부모님 모두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에게는 둘 다 동생 한 명씩 있고요. 장남 장녀끼리의 결혼입니다. 남편은 여동생, 저는 남동생 하나 있어요. 제 동생은 공부를 못하고 맨날 사고만 쳤었는데 제가 잡돌이 하듯 남동생 정신교육시켜 일찌감치 본인 적성 찾아 전문대 들어가 취직해서 지금은 연봉 7천 정도 받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에게 많이 고마워는 하지만 그만큼 무서워합니다. 그래도 제 앞가림 잘하는 동생 보며 애 잡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누나인가 봅니다. 반면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신우는 참 답이 없어요. 남편이랑 4살 차이가 나고 저랑 동갑이에요. 그런 신우에게 사연이 좀 있는데 20대 중반에 잘 다니던 대학 자퇴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신호 앞으로 전세 5천짜리 원룸 하나 계약을 해주셨는데 신호가 그 집 빼서 전세 보증금이랑 모자라는 건 대출을 어디서 왕창 받아가지고 그 나이에 빚이 3천이나 생겼어요. 사업한다고 난리쳤던 그 일은 결국 사기였나 보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에게 가혹하지만 신호도 잘 알아보고 하면 좋았을 텐데요. 시부모님은 그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신호 나중에 결혼 자금이었는데 한순간에 돈 다 날리고 갚아야 할 대출까지 생기자 그야말로 머리 싸매고 누우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저희 결혼 전 일이었다고 해요. 그 일이 많이 충격적이었는지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몇 년 놀다가 한 2년 전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그마저도 힘들다며 2개월 하다 관두길 일쑤였고 결국 딱 자기 용돈만큼만 벌며 시댁에서 기생하며 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시어머니가 속옷 빨래까지 해서 신호방에 갖다 주신다는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저랑 남동생은 자기 할 일은 스스로 하며 컸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가 빨랫줄에서 빨랫감 걷어오시면 각자 자기 옷 찾아 개서 옷장에 넣었습니다. 답이요? 일찌감치 독립했고 용돈 아껴 쓴다고 밖에서 음식도 잘 안 사 먹었습니다. 20살 때부터 가계부 써서 돈 관리했고 식재료 관리해 직접 음식 해 먹었어요. 중소기업 격리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이른 나이에 대리도 달았고 자격증 따는 것도 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는 신우가 정말 별세계 사람 같았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꽤 잘해주시는데 저 같으면 부모님이 밀어주실 때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하겠어요. 신우는 다 귀찮고 싫다며 그냥 본가에서 엄마 품에 사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때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 신우에게 사돈 처녀는 우리 딸이랑 동갑이네요.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자 신우가 톡 쏘듯 나이만 같은 뭐예요. 잘 맞아야 잘 지내죠. 용돈 잘 주면 생각해 볼게요. 원래 올케가 신우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가족들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고 시모는 얼굴을 붉히며 어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농담을 하니? 얘가 실없긴 해도 마음은 착하고 여려요. 지 딴엔 장난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신우를 주둔하더군요. 이런 신우랑 시모인데 제가 처음부터 좋아하겠나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제 혈압을 오르게 했죠. 저희가 신혼집을 대출 최소화해서 마련한다고 결혼 준비 비용은 많이 졸라맸어요.
신혼여행도 값싼 동남아 3박 4일 정도로만 일정 짰죠. 결혼식도 패키지로 아주 저렴하게 한 편이고 예물 예단도 양가 허락받고 다 생략했습니다. 혼주 한복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제 남동생은 이렇다 할 정장이 없었기에 제가 30만 원 정도 돈 줘서 한 벌 해줬고요. 남편도 신우한테 30만 원 정도 해주기로 했다던데 신우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올케, 나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오빠는 30만 원만 해준다네. 그걸로 자켓도 하나 못 사. 올케가 좀 더 해줘. 우리 자주 볼 사이인데 이런 걸로 벌써부터 쪼잔하게 굴진 않겠지? 올케가 나 20만 원만 더 줘. 계좌는 문자로 보낼게. 라고 지 할 말만 하고 끊더라고요. 저도 한 성깔 하기에 그냥 씹어버렸습니다. 대신 신우는 저에게 엄청나게 삐져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저한테 인사도 안 했습니다. 멀찍이서 있는 둥 없는 둥 사진만 찍고 쏙 집에 가더라고요. 신우와의 사이는 첫 단추부터 그렇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이나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면 신우를 종종 마주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싹퉁놀이 없이 저에게 시비를 걸곤 했어요. 올케, 왼손잡이야. 우리 오빠 올케랑 밥 먹을 때 힘들겠다. 난 왼손잡이랑 옆자리에서 앉아서 먹으면 너무 짜증나더라. 그거 완전 민폐야. 좀 고쳐. 오빠가 짜증날 일 뭐가 있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먹지. 옆자리 앉아서 왜 먹어요, 저희가? 그런가? 아무튼 우리 집엔 왼손잡이 아무도 없는데 올케가 별종이긴 한가 봐. 무슨 말씀이세요? 시부모님도 왼손잡이시라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아, 몰랐네. 그런 식으로 신우가 건들건들 저를 열받게 하면 저는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다 되받아 쳤습니다. 그래서 신우는 저를 엄청 싫어하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가 와도 방에서 안 나오거나 인사도 안 하고 쌩하니 외출해버리곤 했어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어차피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대니 차라리 안 마주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편 든다고 버럭 화를 내며 여동생인 신우에게 지랄을 했기 때문에 제 남편이랑 신우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우는 시아버님은 좀 혼내셨어요. 네 올케도 존댓말 꼬박꼬박 쓰는데 너도 말 좀 조심히 해. 아무리 동갑이라도 네 오빠 부인 아니냐. 반말하지 마. 아버님이 신우를 혼내도 사실 영향력이 거의 있으나 마나 할 정도지만 아무튼 시부께서는 거의 제 편을 들어주셨고 신우에게 타박을 해주셨습니다. 먹히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문제는 시무셨죠. 이 양반이 왜 이래? 자기들끼리 알아서 존댓말을 하든 반말을 하든 정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애들 고모한테 여태 존댓말 쓰잖아. 그건 모르고 애먼 자기 딸만 잡나? 우리 시연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가뜩이나 동갑인데 누군 직장 다니고 결혼도 하고 얼마나 비교되겠어. 우리 애 기죽으니까 당신 그만해. 누구 아빠야? 누가 보면 우리 며느리 아빠인 줄 알겠어. 라고 비아냥대면 시아버지도 별 수 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하시곤 했죠. 그런 시모도 사실은 신우를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었죠. 신우가 워낙 생활 습관이 안 잡힌 탓에 물론 전 그것도 부모의 가정교육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30 다 된 신우가 집에서 밥을 하기는커녕 자기가 먹은 밥그릇도 싱크대에 잘 안 넣어놓고 혼자 밥 차려 먹는다고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다 꺼내놓고는 그거 다시 넣지를 않는다더군요. 실제로 같이 명절 준비해보니 신우는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주워 먹을 줄만 알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앞서 말하길 신우 빨래도 속옷까지 시어머니가 다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건조기에서 옷감 꺼내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신우는 그걸 착착 깰 생각은 않고 그대로 바구니에서 내도록 꺼냈습니다. 정리하기 귀찮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우는 시모의 복장을 터지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곧 30인데 남자친구도 없고 시집갈 생각도 없어 보이니 참 막막해 보이긴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부의 연금까지 신우가 탐내는 것 같더라고요. 나 일 안 해도 되잖아. 아빠 연금 2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거 같이 쓰면 되지. 내가 아껴 쓸게. 셋이서 200 갖고 못 살아. 그 정도로 경제관념도 없고 독립의지도 없어 보이는 신우가
시부모님께는 더 없는 걱정거리이자 짐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모랑 신우가 많이 투닥거리며 싸우나 보더라고요. 시모도 결국 못 참겠는지 신우랑 못 살겠다고 항복을 하신 겁니다. 어느 날 시모가 저희를 호출해 식사 한번 하자 하시더니 넌지시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니들 신혼집에 방이 3개 있지 않니? 그거 다 어떻게 쓰고 있니? 저번에 갔을 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만. 네, 안방 말고 작은 방 2개는 지금 운동방이랑 서재로 쓰고 있어요. 운동방? 운동기구 채에다 들여놓은 게 운동방이냐? 네, 저희 둘 다 살이 많이 쪄서요. 그렇다고 헬스장 다니려니 그것도 돈이고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아기 낳기 전까지 그 방에서 운동하고 아기 생기면 다 치워야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서재? 무슨 직장인들이 서재가 필요해? 사장님도 아니고. 엄마, 나 가끔 재택근무 하잖아. 이 사람도 컴퓨터로 부업하는 게 있어서 우리 둘 다 컴퓨터 할 공간 필요해.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 방 하나 어떻게 만들어줄 순 없겠니? 얘기 들어보니 운동방을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만. 어머님, 왜 그러세요? 방을 만들다뇨? 제 말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조심스레 말씀하시더군요. 네 신호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데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독립을 좀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지 손으로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보증금은 저번에 사기당해서 다 날려버리고 뭐 2천 정도는 또 해줄 수는 있겠다만 네 시아버지가 더는 목돈을 쥐어주기 싫은가 봐.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고시원에라도 넣고 싶은데. 그럼 고시원 보내세요. 요즘 고시원 옛날 같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데요. 치안도 좋고요. 넌 네 동생 아니라고 얘기 막 하는구나. 고시원 가서 애가 어디 사람답게 살겠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말에 버럭 화를 내며 가슴이 눈을 뜨고 절제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틀린 말 했나요? 요즘 고시원 얼마나 좋은데요. 방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다 따로 있고요. 저도 원룸 살기 전에 고시원 2달 정도 살아봤었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다 경험해본 거라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더니 신우는 다르대요. 저처럼 억세지가 않아서 혼자 못 살 거라나? 그러더니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니들 집에 방 하나 좀 해주면 좋겠다만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 달에 50만 원씩 니들 보내주마. 방값이랑 식재료비 뭐 이런 걸로 퉁치면 나쁘지 않지? 니들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나온다며 우리가 그렇게 보태주면 니들도 좋을 것 아니냐 라고 하시길래 저랑 남편이 기함을 하며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며 신우는 절대 같이 못 산다고 못 박아버리니 시모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들바들 떨더니 인정머리 없는 것들 같으니 시연이 걔가 사기당하고 자존감 떨어져서 그렇지 옆에서 잘 다독거려주면 제 몫은 잘 아래다. 가족으로서 안타깝지도 않냐? 특히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 동생을 그렇게나 몰라라 해. 엄마, 그 집에서 나만 살아? 와이프 침이기도 해. 나 혼자 방 3개짜리 쓴다면 생각은 해보겠지만 시연이랑 살면서 제일 불편한 사람은 와이프지. 아무리 애가 없다고 해도 그건 무리야. 그렇게 네 와이프 편 평생 들 거면 이제 우리 집 오지도 마라. 못난 놈 같으니라고. 너 같은 아들 이제 보기도 싫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역점을 내시더니 저를 흘낏 보며 네가 중간에서 살갑게 좀 자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풀난 일 없겠고 시연이도 좀 편하게 취직 준비할 수 있겠구만. 이래서 며느리 잘 들여야 한다고 하나 봐. 라고 하시며 저희더러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씩씩대며 나왔고 그런 남편이 저를 달래느라 며칠 애썼네요. 어머님이 먼저 영 끊자 이제 집에 오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구태여 먼저 전화드리거나 시댁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몇 주 뒤 어느 일요일 아침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침부터 인터폰이 울리길래 일어나서 보니 용달 차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1301호 맞죠?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저희는 뭐 시킨 게 없는데요? 이사 왔어요. 302동 1301호 맞잖아요. 김시연 씨 댁. 어이가 없더라고요.
김시연은 제 신호 이름이었어요. 어이는 없지만 용달 사장님이 하도 퇴근을 하셔서 문을 열어드리니 큰 캐리어 4개, 책상, 이불 보따리 한가득, 닥스까지 3개가 왔더라고요. 시모한테 바로 전화를 하니 용달차 갔냐? 아침밖에 시간이 안 된다길래 일찍 보냈다. 시연이는 여기서 점심 먹고 올라갈 거야. 한 3시쯤 그 집 도착할 거다. 그 운동방에 있는 운동기구 다 치우고 그 안에 시연이 짐 좀 넣어줘라. 정리는 걔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짐이 왜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방을 정리해서 아가씨 짐을 넣어달라뇨? 지금 이게... 네 신호, 이제 거기서 살 거다. 너희라는 얘기 길게 해서 좋을 것 하나 없겠더라. 한마디만 할게. 시연이 네 가족이다. 시집와서 어떻게 네 남편 하나만 보고 산다니? 시댁 가족 품을 줄도 알아야지. 네가 어려서 잘 모르는 거다. 나도 너만 할 때 나 네 시고모랑 몇 년 살았어. 다 그런 거다. 네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연이 잘해줘라. 알겠냐?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은 쫓기듯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전화해도 안 받으시더군요. 신호한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지만 별 소득 없는 모양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더군요. 당정리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그 짐도 그냥 복도에 다 내다 놓고 안 드렸어요. 그렇게 신호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3시가 되자 신호가 배낭 하나 메고 쫄랑쫄랑 들어오더군요. 내 짐 왜 다 복도에 있어? 엄마가 이거 다 내 방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 방이요? 여기에 아가씨 방이 왜 있어요? 뭐야, 우리 엄마한테 아직도 삐졌어? 그래요, 내가 갑자기 온다고 해서 놀랄 순 있겠지. 이해해. 근데 어떡해. 나는 짐 다 갖고 와서 당장 내려가지도 못해. 정말 나 내쫓을 거야? 오빠, 대답해봐. 나 나가야 돼. 그 말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말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내려가야지 어쩌겠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호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이제 취직도 하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당장 아빠가 돈도 안 해준다는데 그럼 뭐 서울역에서 살아. 취직만 하면 집 구해서 나갈게. 그러니까 좀만 봐줘. 하며 눈물집을 짜내더군요. 솔직히 말해 짐까지 다 싸왔는데 별 수 없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친동생처럼 대해달라는 말이 이상하게 뇌리에 꽂히더군요. 제가 제 동생 어떻게 대했는지 시모가 알면 까무러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심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여자지만 남동생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누나 말 무시하고 맘대로 할 때는 물론이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안 좋은 길로 빠질 때 제가 그놈 정말 머리도 다 뜯어버리고 팔뚝도 물어가며 잡돌이를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할 때도 제가 머리채 잡아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진로 정해준 사람입니다. 저한테 맞아서 코피도 몇 번 터졌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저 덕분에 남동생이 바르게 자라났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제가 좀 잡아주고 눌러주지 않았더라면 제 동생 지금쯤 양아치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친동생처럼 잘해주라고 회심의 미소가 지어지면서 신우를 내쫓으려는 남편 막았습니다. 친동생처럼 대해주시라잖아. 내 동생 생각하니 아가씨도 딱하네. 그냥 머무르게 하자. 라고 했더니 신우가 환히 웃었고 남편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그렇게 일단 방부터 대충 치운 뒤 신우 집 넣어놨어요. 정리는 아가씨가 다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린 도울 일 없을 테니까 상관 안 할게요. 이거 짐 많은데 나 혼자 못해. 올케랑 오빠가 좀 도와줘야지. 짐 싸는 것도 엄마가 다 해줬단 말이야. 근데 아가씨 언제까지 나한테 반말할 거예요? 아니 이제 한 집 사는데 내가 반말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으려나? 제 말에 신우가 당황한 듯 그럼 이제 서로 말 놓자고 하더군요. 그래 말 놓을게. 어머님이 안 그래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라 하시던데 난 내 동생한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 불렀거든. 아가씨한텐 욕은 못할 테니 반말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하니 신우가 벙찐 표정이더군요. 그렇게 신우랑 저의 신경전이 시작된 겁니다. 올케는 입이 대빨 나온 채 방에서 캄캄거리며 정리를 했고 저희는 점심으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배달된 짜장면을 식탁 위에 올리려니 신우가 나와서는 아 뭐야 나는 쟁반짜장만 먹는단 말이야. 나한테 좀 물어보고 시켰어야지. 라고 하길래 월 50만 원에 쟁반짜장은 사치지 아가씨. 어머님이 나한테 월 50만 원 주신다는 거 얘기 들었지? 눈 씻고 찾아봐도 월 50만 원에 이런 집 못 구해. 게다가 전기세, 물세, 식비까지 전부 다 해서 50만 원이면 말도 안 되지. 이제 취직한다면서 현실에 대해 자락하는 시간도 있어야지 이제. 라고 했더니 신우가 저더러 치사하다더군요. 그래서 짜장면 그릇 뺏어들고 치사하면 먹지 마. 라고 했더니 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야 농담. 자 먹어. 이제 우리 집에서 반찬 투정 없는 거다. 라고 했더니 신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렇게 신우는 한마디 말 없이 짜장면 반 정도 먹나 싶더니 방으로 그냥 들어가 문 닫더군요. 그러더니 막 울부짖으며 전화통화를 하는가 싶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시모한테 한탄하는 거였습니다. 옳게 이상하다면서요. 시모가 저한테 그걸로 전화하면 저도 바로 대받아치의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다행인진 몰라도 전화는 안 오더군요. 그냥 적당히 눈치 봐가며 살라고 시모가 신우를 다독인 모양이었어요. 신우는 그렇게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의 빨래 사건이 터지게 되죠. 빨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제 손으로 하긴 싫은 신우가 결국 밀릴 대로 밀린 빨랫땀들을 전부 세탁기에 넣어버렸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거 보고 아가씨 이게 뭐야? 빨래를 왜 이렇게 한꺼번에 세탁기에 다 넣어놨어? 라고 했더니 신우가 아니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올케가 세탁기만 좀 돌려줘. 내가 꺼내서 건조기에 넣을 테니까. 라며 집 빨래인데 선심 쓰듯 말하더군요. 나이가 몇인데 세탁기 버튼 누르는 것도 모르나 싶었지만 꼭 참고 알려주며 앞으로는 신호더러 스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불을 삐쭉 내밀더군요. 그렇게 세탁기 다 돌아간 소리가 났고 제가 신우한테 빨래 다 됐다고 소리쳐 알려주었는데도 신우가 꼼짝 않고 방에서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노크하며 빨래 다 됐다고 빨래 꺼내야 내 빨래하지 라고 했더니 신우가 문을 확 열고 나오며 아 알았다고 하며 세탁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세탁기 안에 신우가 청바지도 넣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뭐야? 내 흰 반팔티에 청바지 색깔 다 이염됐잖아. 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보고 뭐 했어? 왜 나한테 그래? 아가씨가 세탁기 버튼 눌러서 동작시켰잖아. 아 몰라. 올게 네가 책임져. 그렇게 저한테 물 묻은 청바지를 확 던져버리는 신우의 행동에 저는 그야말로 빡에 쳐버리고 말았죠.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너 진짜 나한테 제대로 혼나볼래? 라고 하며 저도 신우 얼굴에 청바지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고 이 상황에 당황한 듯 어버버 하길래 제가 대충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머님이 친동생 대하듯 대하랬지? 아직 10분의 1도 못했어. 아가씨가 진짜 내 동생 같았으면 방금 같은 상황에서 나한테 머리털 5만 개는 뽑혔어. 억울하면 이혼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신우한테 왜 그랬냐고 타박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건이 하나 더 터졌죠. 저희 친정에서 반찬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반찬통 그대로 꺼내 먹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침 닿은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항상 그릇에 덜어내어 먹곤 하죠.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신우는 덜어 먹는 게 귀찮다며 통째로 내어 먹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싫으니 조심하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신우가 저희 부부 야근한 사이 저녁 먹겠다고 그 반찬들 다 꺼내어 먹고는 그대로 밖에 두어버린 겁니다. 한여름이었고 결국 순식간에 쉬어버리더라고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식탁에는 먹다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있고 저희 엄마가 열심히 만들어주신 반찬 서너 개가 뚜껑까지 열린 상태로 쉬어있는 걸 보고는 제 뚜껑까지 열려버렸습니다. 그대로 신호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 문을 열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반찬 먹고 왜 그대로 뒀어? 다 쉬었잖아. 아 깜짝아. 그럴 수도 있지. 너 그거 몰라? 진짜 예의 없게. 신호 입에서 나온 예의라는 단어에 저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신호의 머리채를 잡아 매트리스에서 끌어내리곤 예의 없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등짝을 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한 서너 번 때렸나?
제 손바닥까지 얼얼하더군요. 너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피 봤어. 여기까지만 할게. 너 내 집에서 살 거면 행동 조심해. 저 반찬 우리 엄마가 해주신 거야. 그런데 방금 네 답 없는 행동으로 저 반찬들이 다 쉬어버렸고, 지금 당장 부엌 가서 네가 먹은 거 네가 설거지하고 쉬어 빠진 반찬들 전부 밖에 버리고 와. 음식물 쓰레기 카드는 현관에 걸려있고. 실시! 제가 소리 지르니 신호가 얼떨결에 움직이더군요. 행동 금뜰 때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정신 안 차리냐고 호랑이처럼 사자오 내질렀더니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다 치우더군요. 그리고 신호 등짝 한 번 더 때리며 음식물 빨리 버리고 오라고 윽박 질렀습니다. 신호가 핸드폰 좀 가져가겠다고 하길래, 왜? 니네 엄마한테 이르게. 근데 어째? 어머님도 너 답 없어서 나한테 보내신 거야. 친동생처럼 대해달라 하시길래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너 나한테 몇 대 더 맞아야 돼. 뭐 불만 있어?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고 나가서 쓰레기 버리고 오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신호가 엉엉 울며 시모에게 다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시모가 아침 첫 차로 저희 집 오셨더군요. 됐다. 그만해라. 시연이 내가 다시 데려갈란다. 너는 어쩜 그러냐. 내가 아무리 친동생처럼 대해달라 한들 그게 쥐잡듯 때려달란 말은 아니었잖냐. 어머님, 답 없는 애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제 동생도 지금 사람 된 거고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아가씨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1년 정도 있게 하세요. 제가 새 사람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이 너무 많아요. 게으른데 꼬리도 길어서 자기 흔적은 다 남기고 다니고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서른이 어딨어요. 취직도 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월 50에 숙식 제공하고 사람까지 만드는 프로그램이면 엄청 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시모 두 눈 똑바로 떼며 이야기하자 시모가 질렸다는 듯 아무 말도 못하더니 신호더러 짐 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은 건 내일 용달 보낼 거라며 그냥 문 밖에 내어달라 하시길래 제가 너무 아쉬운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어깨 잔뜩 움츠리며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는 시모가 저희더러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신우가 저 무서워한다면서요. 너무 꼬시더군요. 게다가 시모 역시 저한테 시비 걸듯 말하시는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덧붙여 약간의 반전은 신우가 저한테 몇 대 얻어맞고 정말 자존심이 상해 정신 차렸는지 취직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시하는 게 직장 못 잡아 그러는 것 같다며 열받아 못 살겠다고 울부짖었다네요. 그해 12월 신우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따서 면접 몇 번 보러 다니더니 계약직이긴 하지만 월 170만 원 정도 받는 직장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등짝 스매싱이 효험이 있긴 한가 봅니다. 그러게 왜 사람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대했을까요? 그러다 큰 코 다친다는 걸 제대로 알려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